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부모가 되어 아이들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때로는 부모와 형제들까지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다.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며 살아온 세월, 어느 순간 문득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비친다. 이마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았고 손마디는 거칠어졌다. 그렇게 많은 날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나를 위해 살아온 시간은 얼마였을까? 언제부턴가 자식들의 연락이 뜸해졌다. 처음에는 각자 바빠서 그런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 덤덤했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 예전처럼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잖아. 언젠가부터 나는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졌고, 나의 힘듦이나 고민은 쉽게 지나치는 일이 되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거절하거나 힘들다고 하면 돌아오는 것은 불만과 당혹스러움 뿐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언제나 조용히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는 허전하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 속에서 나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한 적이 있었을까? 가끔은 아쉽다.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었을까? 하지만 나는 언제나 참아왔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나도 배려받고 싶었다. 나도 가끔은 쉬고 싶었다. 하지만 누구도 내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나는 엄마니까, 가족이니까 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내 감정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했고, 나의 고민은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다. 가족을 위해 나를 뒤로 미루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지난 날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과의 거리두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가족은 소중하지만 때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건강한 선이 있어야 한다. 나를 위해, 나의 남은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삶은 단 한 번뿐이다.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채워야 하지 않을까? 해숙은 올해 62살이다. 젊은 날 그녀는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자신의 꿈을 뒤로하고 어린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일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추가로 돈을 벌며 하루를 마감했다.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그녀가 아니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었다. 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해숙의 청춘은 이미 저물고 있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다. 가족을 위한 헌신이 곧 사랑이라고 믿었다. 결혼 후에도 희생은 계속됐다. 남편은 늘 좋은 날이 올 거라 말했지만 그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녀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의 인생은 더욱 무거워졌다. 새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야 했고 쉴 틈 없이 달려야 했다. 가끔은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었다. 매일을 살아내기에 급급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해숙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 장남은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차남은 용돈을 받을 권리처럼 요구했다. 막내딸은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의존했다. 해숙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작은 가게를 열었지만 벌어들인 돈은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쓰였다.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휴식이란 사치였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가족을 위한 것이었고
정작 그녀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장남의 반응이 그녀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다. 엄마, 병원비 좀 아끼면 안 돼? 우리도 힘들어.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해숙은 그동안 모든 것을 바쳐 가족을 지켜왔지만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다. 자식들은 그녀에게 걱정이 아닌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가게 매출이 줄어도 몸이 아파도 아이들은 여전히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기대고 싶을 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오랫동안 해온 희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부모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와 회의감이 쌓여갔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사랑을 베풀어 온 세월 동안 정작 그녀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다. 기대고 싶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해받고 싶었다. 그녀의 희생이 너무나 당연해진 가족들에게 그녀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어느새 마음속에서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남은 시간까지도 희생만이 답일까? 처음에는 의문조차 품지 않았던 것들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해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해숙은 결심해야 했다. 평생을 바쳐온 가족에게서 한 발짝 물러날 용기를 내야 했다.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가야 했다. 해숙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길었지만, 이제는 그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듯 했다. 장남은 사업을 시작한다며 몇 천만 원을 빌려갔고, 처음엔 수익이 나면 곧 갚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뜸해졌다. 전화라도 하면 엄마 조금만 기다려. 지금 힘들어. 라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다. 그녀는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은 끝이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빌려간 돈은 돌아올 기미가 없었다. 차남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어려운 시기라며 용돈을 부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되어버렸다. 엄마가 아니면 누가 도와줘? 라는 말에 해숙은 결국 다시 돈을 건넸다. 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다시 반복되면서 그녀는 자신이 ATM 기계처럼 느껴졌다. 조금이라도 거절하려 하면 차남은 불만을 표했다. 엄마가 그 정도도 못해줘? 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그녀는 점점 무너져 갔다. 막내딸은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고 생활비와 육아는 온전히 해숙의 몫이 되었다. 처음엔 딸과 손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점점 무책임해졌다. 엄마, 나만 힘든 거 아니잖아. 조금만 더 도와줘. 그렇게 말하며 외출하는 딸을 바라보며 해숙은 자신이 손주의 보호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면서도 정작 그녀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10분도 허락되지 않았다. 가끔은 몸이 무거워지고 숨이 차올랐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았다. 엄마, 나 일해야 하는데 애는 누가 봐? 라는 딸의 말에
해숙은 자신의 건강을 빌었다. 차남은 이번 달만 좀 도와줘. 다음 달엔 꼭 갚을게. 라고 했지만 그 다음 달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해숙은 아파도 지쳐도 피로에 짓눌려도 가족을 위해 계속 움직여야 했다. 그녀를 걱정해주는 이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정말 몸이 아파서 쉬고 싶다고 말했을 때 돌아온 대답이 그녀를 깊은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다. 엄마가 우리를 버리겠다는 거야? 그 순간 해숙은 깨달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 이제는 그녀의 희생을 요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녀가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가족들은 걱정보다는 원망을 먼저 내비쳤다. 자신이 아플 때, 힘들 때, 기대고 싶은 순간조차 그녀는 용납되지 않았다. 해숙은 침묵했다.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오래전부터 한 인간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역할 속에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 자식들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언제나 주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을까?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언제부터 그녀의 희생이 의무가 되어버린 걸까? 그동안 그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정작 가족은 그녀를 온전히 한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해숙은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여전히 그녀는 가족을 사랑했고 그들을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끝없는 희생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때였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아니면 그녀도 조금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 해숙은 이제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 결심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흔들렸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그가 이제는 처음으로 거절을 해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겠다.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남은 얼굴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진짜 너무하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게 말하며 장남은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해숙은 잠시 멍하니 휴대전화를 바라봤다. 돈이 끊기자 아들은 쉽게 등을 돌렸다. 예전에는 자주 걸려오던 전화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그가 필요로 했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주는 돈이었음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며칠 후 차남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이번에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 엄마 명의로 대출 하나만 받아주면 안 돼? 해숙은 차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가 한참 대답을 하지 않자 차남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갚을게. 해숙은 순간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동안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던 자신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차남은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더니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나는 진짜 급하다고. 급한 건 알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려줄 수 없어. 진짜 너무한다.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해줘? 차남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을 쉬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해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지금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일까? 차남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막내딸은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울면서 해숙의 손을 붙잡았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 애까지 버리겠다는 거야? 그 말에 해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해숙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도 사실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딸의 손을 놓았다. 미안하다. 이제는 내 삶을 찾고 싶어. 순간 딸의 표정이 굳어졌다. 울던 얼굴은 차갑게 식어갔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딸은 단호한 얼굴로 돌아서더니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해숙은 가슴 깊이에서 밀려오는 허탈함을 느꼈다. 내가 이들에게 무슨 존재였길래 이렇게 쉽게 버려질까? 그동안 해숙은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아프든 힘들든 언제나 가족이 먼저였다. 하지만 돈이 끊기자 돌아온 것은 원망과 냉담한 태도뿐이었다. 그녀는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사랑으로 키웠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돈이 나오지 않는 ATM처럼 취급받는 것 같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해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몰려왔다. 내가 너무했나? 정말로 외면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차츰 깨달았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을 더욱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이란 이유로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이었다. 그날 밤 해숙은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이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동안 자식들이 그녀를 찾았던 이유는 단 하나, 돈이었다. 돈이 사라지자 자식들도 사라졌다. 해숙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녀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유지해야만 할까? 그동안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다. 평생을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본 적은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 행복을 찾아야 할 때다. 해숙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자식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연락이 와도 손을 뻗지 않았다. 처음에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망설였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해숙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전화가 엄마 미안해가 아니라 엄마 돈 좀 보내줘일 것임을.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휴대전화가 조용하다는 것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기다림이 사라지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해숙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주름이 깊어진 이마, 피곤해 보이는 눈가.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은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다. 그렇게 다짐하며 해숙은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햇볕을 쬐며 채소를 가꿨다. 손끝에 흙이 닿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잡초를 뽑으며 머릿속까지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다. 오랜만에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보내느라 아껴왔던 돈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다. 그녀는 가까운 도시에 있는 미술학원에 등록했다. 젊은 시절 한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꿈이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살면서 잊고 있던 취미였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물감이 번져가는 캔버스를 보며 마음이 설렜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에게도 먼저 연락을 해보았다. 잘 지내? 짧은 안부 인사에 친구들은 반가워했고
자연스레 만나자는 약속이 이어졌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식사하며 해숙은 깨달았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해숙은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늘 자식들을 위해 쓰던 돈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써보기로 한 것이다. 작은 가방 하나에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기차표를 끊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해숙은 문득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내 삶을 찾았구나. 그렇게 조용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자식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그녀가 급하게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예전처럼 다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색한 듯 하지만 이전과 다른 톤으로 안부를 물었다. 엄마, 잘 지내? 해숙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잘 지낸다.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아이들은 알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식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제는 그녀의 삶이 더 중요했다. 자식들은 몇 번 더 연락을 했지만 더 이상 엄마 돈 좀 보내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전처럼 쉽게 해숙에게 기대지 못했다. 그녀가 단호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거리두기가 생긴 이후 오히려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해숙은 더 이상 예전처럼 헌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자식들과의 관계를 끊어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를 두었을 뿐이었다. 그제야 해숙은 깨달았다. 가족과의 거리두기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보호자가 아니라 오롯이 해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마당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유난히 반짝이는 밤이었다. 해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 이후 해숙의 삶은 한결 단순해졌지만 그만큼 충만해졌다. 새로운 취미를 찾았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때때로 여행을 떠났고 가까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나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 엄마라는 역할에 묶여있던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해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해숙에게 찾아온 가장 큰 자유였다. 우리는 평생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라 여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존중받고 있을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기꺼이 감내했던 희생이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가족이 소중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신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지쳐버렸을 때 그 관계는 건강한 것일까?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남긴 것이 오로지 피로와 상실감뿐이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사랑은 나눌수록 풍요로워지는 것이지만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국 한쪽을 무너뜨리고 만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위한 삶도 중요하다.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두기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한 발짝 물러섰을 때 더 선명하게 보이기도 한다.
가족과의 관계가 인생의 전부일 필요는 없다. 나 자신의 삶도 그만큼 존중받아야 한다. 가족과의 거리두기는 단절이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찾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더 이상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볼 때다. 삶은 단 한 번뿐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 자신을 희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야 할 때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삶을 바꾸기 위해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고 한때 꿈꿨던 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가족을 사랑하되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더 이상 희생을 삶의 원칙으로 삼지 말자. 우리에게도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우리는 가족의 일부이기 이전에 온전한 한 인간이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 자신에게 솔직해지자.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을 하면 가슴이 뛰는가? 이제는 스스로를 돌보며 온전히 나를 위한 길을 걸어보자. 어쩌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 나는 나를 위해 제대로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에 후회 없는 답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보자. 그 선택이 비로소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